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농TV 봉시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봉시선생의 시장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저녁이 다 돼 가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33분 정도 됐는데요. 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기는 어렵죠. 주말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나쁘지 않죠. 시장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보다는 또 종목이나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밖에 제가 이제 창밖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대추나무가 보이네요. 대추가 조금씩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구스름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을이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태풍이 여러 번 와가지고 그리고 장마가 너무 길었어요. 농작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 때문에 과일들 낙과 피해를 많이 입어서 과일 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최근에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과일이 굉장히 비싸요. 어쨌든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있는 데는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 학생들 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힘들 거예요. 조그만 애들은 어린이집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유치원 불안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들 정상적으로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실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경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거의 지금 몰락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요. 정부의 어떤 통계라든지 수치 이런 것보다 상당히 더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정말 안정적인 생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죠. 정치라는 게 거기에만 100% 신경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간극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극복을 하셔가지고 언젠가 웃을 날이 오겠죠. 또 내년 되면은 백신도 나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장하던 그 추세가 이어지지는 못해요. 여러모로 안타까운 그런 시기고요. 거기에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고요.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가 돼야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또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응 전략에는 최근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말씀도 드립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뭐 역시 종목에 대한 그런 것들이 관심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종목에 대한 얘기는 또 길게 할 때는 길게 하고 짧게 할 때는 짧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입니다. 2019년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372.3% 이 정도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많이 아쉬워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10월에 결과가 9월에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9월에는 수익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뭐 이번 주에도 수익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태고요. 다음 주에도 웬만하면은 종목들 그 단기 종목들은 수익이 나면은 짧게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8월에는 손실 종목들만 정리를 많이 했어요.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정리를 못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종목 정도 20% 이상 수익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또 한 주였었고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 한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이번 주에 매도를 했던 종목은 수젠텍은 이날 매수했죠. 9월 9일에 42,100원에 종가에 매수를 시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정리를 했어요. 금요일에 조금 움직임이 이제 무뎌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시켰습니다. 25% 정도 수익 매도했는데 단기에 뭐 이 정도 수익이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또 이번 주에 신규 추천한 종목들은 다음 주에 흐름이 나오면은 적당히 또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단기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시장이 역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양시장이 상승했어요. 코스피는 좀 상승폭이 있었죠. 2400 아래였었는데 2400 이상 2450까지 갔었어요. 이번 주에. 그랬다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뭐 제자리입니다. 금요일에 888.44, 888.88 예, 이렇게 마감을 해서 제자리 걸음했다. 다만 주중에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에 뭐 중소형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어요. 대형주는 상승했죠. 대형주는 상승했는데 특히 중형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중형주가 약하다 보니까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중형주라고 하더라도 코스닥 중형주면은 결국은 개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서 이번 주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머물렀었던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그나마 반등이 나왔죠. 대형주들. 자, 보시면은 대형주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결국 이제 결과가 제자리 걸음으로 마무리를 거의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대형주들이 조금 움직였었던 흐름이고요. 삼성전자도 주중에는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고요. 역사상 최고가 다시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약한 게 아니에요. 결코 약한 게 아니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만큼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수급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어요. 자, 뭐냐면은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역시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개인들이 매수를 했죠.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꺾이는 계기를 만들어 줬었죠. 다만 이제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좀 그래도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괜찮았는데요. 목요일 하루에 좀 타격이 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대량 매수하는 흐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가기가 힘들거든요.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그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면서 그나마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어쨌든 이번 주의 포인트는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에 역시 지수가 크게 꺾이면서 결국은 이번 주가 뭐 큰 재미 없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예상을 했었죠. 여기서는 크게 꺾이기 어렵다, 반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좀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박스권 2430 정도, 그리고 2330 이렇게 크게 잡으면 이 정도 박스권이 예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450까지 갔어요. 그래서 박스권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은 역시 조금 더 이제 그 고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원인을 하나 더 찾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좀 낙폭이 컸는데요. 금요일을 제외하면은 잘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무너지지 않는구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점 이탈을 하지를 않았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 이탈을 했어요. 금요일에 저점 이탈을 했으니까 약한 흐름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저점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우와 S&P 500은 괜찮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나 기술적으로나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기로는 최소한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아직이에요. 아직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자, 상승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한번 볼까요? 애플. 자, 애플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수를 끌어올렸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죠. 테슬라도 그렇고요, 약간 주춤하고요. 그리고 역시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애플이 좀 예상보다 약하다. 근데 약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상승했던 거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아야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땐 나스닥이 약한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뭐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해서 크게 뭐 이상하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국도 반등이 나왔고요. 다만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이제 불안한 그런 흐름을 보이죠. 기술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위챗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역시 뭐 영업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갈등이 다시 좀 불거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대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의 어떤 그 압박을 했던 그런 것들이 본인의 지지율로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게 또 어떤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지 않나, 그런 좀 우려감을 낳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그동안 워낙 또 노출이 됐었던 그 악재다 보니까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미중 갈등 이게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3, 4분기에 미국의 지금 적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죠. 뭐 경제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역시 서비스업 쪽에서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이건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이든을 많이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바이든을 많이 따라잡았는데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보수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뭐 역전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역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도 뭐 지지율 격차가 6%, 7%까지 한때는 10% 넘었지 않습니까?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매력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역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뭐 인종차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건 알지만은 뭐 아주 그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신경 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그게 뭐 다른 나라가 무슨 대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에 엄청난 그 지원을 해주던 한 사람이 대통령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증시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이전처럼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 증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도 대선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공약의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약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경기 흐름이 좋아 보이는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시를 붙잡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증시가 그래 호재하면서 잠깐 뭐 좀 붐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격 메리트도 없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증시도 한 번 정도 또 크게 다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번 또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런 흐름이 만들 가능성이 높죠. 다만 단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소한 좀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웬만큼 다운돼도 한국은 좀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랬을 때는 무슨 한국에는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그동안 임기 중에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그런 그 노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그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만약에 어떤 발언이라든지 실제로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한국에게는 결코 호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미국이나 이쪽에도 뭐 크게 그 다운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단기는 좀 박스권을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점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 좀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2450부터 2350 뭐 이 정도로 박스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2350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까지는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한 주 한 주
흐름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는 그 정도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요. 박스권 범위가 예를 들어서 커졌다. 자, 2450을 찍었는데 갑자기 2300을 한번 이탈을 했어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박스권이 너무 촘촘하다.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에요. 타이트하다는 건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갑자기 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위로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이 박스권, 타이트한 박스권이라든지 변동성이 크게 생겼을 경우에는 아래로 일시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흐름은 예상하지 않고요. 뭐 일단 박스권 정도 흐름, 그리고 뭐 살짝 이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흐름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정도를 보고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최소한 좀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2450, 2350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가 100 정도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사실 2000 정도 지수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수예요. 그런데 지금 지수대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크지 않고요. 최근의 움직임 자체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뭐 최소한 2350 정도까지 근처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고점에서 움직이는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 고점 박스권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락할 때는 코스피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역시 그 코스피가 하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개별주, 코스닥 개별주 매매에도 잠깐 조금 그 보수적인 상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자. 다만 코스닥이 역시 코스피보다는 강하다. 그래서 종목을 접근할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고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코스닥 쪽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순서는 특징주 리뷰입니다. 특징주 이번 주도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사실 지금 일요일 방송에서 종목을 뭐 작게는 4종목 정도 얘기를 하죠. 특징주, 그리고 또 관심 종목 말씀드리고, 또 어떨 때는 종목 수가 늘어나는데 4종목이라고 해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고른 종목은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흥국화재 우선주입니다. 보험주들이 최근에 괜찮았었죠. 코로나 수혜에 기대감도 있었고요. 뭐 역시 그 손해율이 떨어진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떠나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좋다는 거죠. 그리고 흥국화재 우선주는 또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이번 주에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자, 이 종목은 우선주들이 최근에 또 움직이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받으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한 8,500원 정도 근처까지 가면은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급등에서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좀 크게 밀렸을 때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가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지난주에 상장을 했죠.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을 했는데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종목은 뭐 가격 메리트는 없어요. 그리고 고평가된 종목입니다. 다만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 한 번 정도는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역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가격 메리트는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조정을 받아주면은 좀 한 번 정도 단기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리할 필요는 없죠. 굳이 뭐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좀 관심을 갖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 대응 전략이죠. 사실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중에 단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방향 단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뭐 일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좀 과매수 나왔을 때는 하방, 과매도 나왔을 때는 상방 베팅을 하자는 것이죠. 결국은 박스권을 그려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박스권을 그려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밀렸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2350 정도까지 밀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에 상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박스권이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 장중에 단타가 정석이라고 보고요. 역시 심하게 밀렸을 땐 상방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매수 나오면은 하방 공략해야죠. 예, 지금은 그 박스권에서 단타 매매라든지 단기 매매만 좀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역시 테마주가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은데요. 역시 핵심은 코로나하고 뉴딜 관련주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만 확실할 때 공략을 하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당분간은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백신, 또 치료제, 그리고 또 뭐 마스크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단기 매매를 하든지 중기 매매를 하든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 가능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은 중기로 끌고 가셔도 되는데 단기 매매가 유리하죠. 계속 순환매 되니까 수익 실현하고 다시 접근하고 하면 되니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관련주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관련주들 자, 이 오른쪽에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메가스터디부터 이렇게 교육 관련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3위 걷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가격 메리트들이 최근에 좋아요. 자, 뭐 애니능률,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 에듀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충분히 조정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안 가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로 다시 또 약해지면서 이제 등교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정말 확실하게 밀렸네. 그러면 이 뭐 저점 라인까지 좀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묻어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도 계속 순환매 나오니까 교육 관련주들도 뭐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다가 역시 저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 또 정치인 테마주들은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재명 테마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단기 매매만 가능한 종목들이 있고요. 확실하게 밀리면 중기 매매 가능하고요. 윤석열 테마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일단 조정을 좀 제대로 받은 종목들 단기 매매 그리고 사실 이제 계속 간다 싶을 때는 좀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가격 메리트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가격 메리트 없는 종목들은 그래요. 가장 잘 지켜야 될 게 손절가예요. 5%든 뭐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5%든 10%든 손절 정하셔가지고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가면은 끌고 갈 수 있지만 손절가는 지키자. 이건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나 지금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나 꼭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른쪽에 일진다이아부터 이렇게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덕양산업까지 이렇게 있는데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좀 이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더 강한 흐름이니까 수소차는 단기든 중기든 다 되니까 좀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뉴노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뉴노멀 관련주들 오른쪽에 뭐 두산 퓨얼셀부터 이렇게 쭉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코론 글로벌까지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뉴노멀 관련주들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니까 뭐 단계 좀 약하더라도 결국은 움직여요.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뉴노멀 관련주 중에서는 뭐 한 종목 고른다고 하면 강원전선 같은 경우에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이 종목은 21선 이하로 내려오면은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전선주들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우정바이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가격 메리트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말씀드리자면 녹십자 홀딩스, 이번 주에 녹십자 홀딩스를 골라봤는데요. 가격 메리트는 좋아요. 다만 이 종목은 저점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저점 이탈, 전저점 이탈하고 약한 종목들은 가격 어떤 그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것만 확인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순서도 다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불안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이 굉장히, 신용을 많이 써요. 최근에 뭐 신용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폭탄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나마 또 공매도가 금지가 좀 연장이 됐죠.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어떤 이게 주식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시장은 어떤 우리가 뭐 어떤 뭐 자정작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리고 이제 스스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움직여야 되는데,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계속 가기만 하면은 사실 누구나 수익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냥 놔둬도 시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공매도를 막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불안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도 굉장히 불안한 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뭐 가격 메리트도 없는데 굳이 빚내서 투자를 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중장기 투자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지금은 단기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역시 대형주들이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부터는 가격 메리트 없는 종목들이 지금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대응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어쨌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철저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가 어떤 시장 유동성이 커졌을 때 혼자 대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좀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려면은 반드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무리한 대응을 하지 말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벤트 기간이니까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봉투선생의 시장점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